네, RPM 130페이지의 889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있죠. 그냥 함수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큰 작작 이거 그냥 내 맘대로 붙인 겁니다. 큰 작작.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쏴요. 요런 조건 있잖아요. 요런 조건. 요런 거. 이거. 요런 거 붙어 있는 거. 네, 요런 것을 큰 작작 이렇게 불러서 요 세 가지는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 제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요렇게 6개에서 8개로 쏠 때 그냥 함수다라고 하면 요거 원소 하나마다 요 8개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원소도 8가지 선택, 두 번째 원소도 8가지 선택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이 8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것은 8의 6제곱이 될 거고요. 1대1 함수라고 하면 첫 번째 원소는 8가지 선택을 가지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원소는 방금 1이 쏜 애는 피해야 되니까 7가지 선택을 가질 거고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걸 우리는 8, P,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8개 중에 6개가 화살표를 맞을 테니까. 자, 그리고 큰 작작이면 이제 내가 순서를 정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8, C, 6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요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지금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7, 8로 함수를 날릴 건데 뭐 1대1 함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는데 대신 F1은 3이다 라는 게 있죠. F1은 3이다. 이렇게 있고요. F4가 5다. 이렇게 있어요. 요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건은 요겁니다. F1, F2, F3. 그럼 방금 우리가 1이 3한테 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2하고 3이라는 녀석은 요 조건에 의하면 F1의 값이 지금 3이니까요. 얘가 3이니까 2, 3은 3보다 무조건 큰 값.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4, 5, 6, 7, 8 중에서 둘한테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F2와 F3 사이에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큰 작작의 느낌으로 우리는 이쪽에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는 신경 쓰지 말고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가령 내가 6하고 8을 골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2가 무조건 6한테 쏴야 되고요. 3이 무조건 8한테 쏠 수밖에 없어요. 요 조건 때문에. 그쵸? 그래서 2랑 3이 화살표를 날리는 방법의 숫자는 OC 이만큼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 5, 6으로 가서 4가 지금 5한테 쏘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5와 6은 자, 4가 쏜 애보다 F4보다 더 작은 애들한테 쐈죠. 그러면은 4가 5한테 쐈으니까 자, 요렇게 5보다 작은 1, 2, 3, 4 중에서 5랑 6이 화살표를 날려줘야 할 텐데 여기에도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 중에서 자, 2개를 뽑기만 하면 예를 들면 뭐 누굴 뽑았다고 해볼까요? 뭐 1과 3을 뽑았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F6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6이 제일 작은 숫자한테 쌓아야 되는 거고 5가 그 다음 숫자한테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순서는 내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4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뽑기만 하면 5, 6의 화살표를 날리는 방법이 다 정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5C2와 4C2를 곱해서 답은 60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890번 문제입니다. 1, 2, 3, 4에서 1, 2, 3, 4, 5, 6, 7로 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F1은 5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1의 값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5가 되거나 또는 6이 되거나 또는 7이 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케이스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F1이 5, 1이 5한테 화살표를 날렸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6한테 화살표를 날렸을 때, 세 번째는 1이 7한테 화살표를 날렸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거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왜 이쪽은 숫자를 거꾸로 썼습니까?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거꾸로 쓴 이유는 이 나 조건 때문입니다. 나 조건에 지금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거는 작은 놈이 큰 놈한테 쏘는 거고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1이 5한테 화살표를 쐈다면 2는 6이나 7한테는 화살표를 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미 그어져 있는 화살표랑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무조건 얘는 얘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이쪽 숫자들을 뒤집어 놔야지만 이게 위에 그어져 있는 선과 만나지 않아요 해서 더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숫자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1이 5한테 쌌기 때문에 2랑 3이랑 4는 6, 7한테는 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4, 3, 2, 1 요렇게 넷한테 쏴야 될 거고요. 자, 이미 요 조건에 의해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순서 신경 쓰지 말고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가령 내가 여기서 1과 2와 4를 골랐다면 화살표는 자동으로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는 쏴집니다. 이걸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4시 3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는 2랑 3이랑 4가 요렇게 5개 중에서 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5, C, 3이라고 할 수 있고 얘도 예를 들어 뭐 3개 4, 3, 1 이렇게 골랐다면 화살표는 자동으로 얘가 4한테, 얘가 3한테, 얘가 1한테 이렇게 쏠 수밖에 없다. 자, 요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옆에 있는 그림은 당연하죠? 6개 중에 3개 고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4C3은 4가 되겠고 얘는 10이 되겠고 얘는 20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다 합쳐서 이 문제의 답은 34가 되겠습니다. 네, 891번 문제입니다. 자, 1, 2, 3, 4, 5, 6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자, 요거를 보면서 그러면 A의 원소와 B의 원소는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1대1 대응이 가능하죠. 그런데 가나 조건을 보니까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고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A도 원소 3개짜리 집합이고요. A도 원소 3개짜리 집합, B도 원소 3개짜리 집합이고 얘네 둘은 서로 겹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 2, 3, 4, 5, 6이라는 그 6개의 원소를요. A 집합과 B 집합이 각각 3개, 3개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A 집합과 B 집합의 개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6개의 원소를 3개, 3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 개수 같으니까 2팩분의 1까지 붙여야 분할이죠? 자,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중에 3개는 A조, 또 3개는 B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죠. 집합 A, 집합 B 이름을 붙였으니까 자, 곱하기 2팩토리얼까지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팩, 2팩은 지워져 버릴 거고요. 이거 어차피 1이니까 6시 3, 2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집합과 B 집합을 원소 3개, 3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2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A 집합의 원소를 1, 2, 3이라고 하고 B 집합의 원소를 4, 5, 6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요 원소 3개에서부터 요 원소 3개한테 화살표를 쏘는데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3개, 3개 그럼 1대1 대응 함수는 3팩토리얼만큼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20과 그러니까 집합을 정하는 경우의 수인 20과 그 집합이 정해졌을 때 함수를 정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을 곱해서 20 곱하기 3팩토리얼 120까지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892번 문제입니다. 네, 대진표를 정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정석으로 분할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명을 가지고 이렇게 대진표를 짜려면 우선 여기에 들어갈 3팀과 여기에 들어갈 4팀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7팀을 먼저 3팀, 4팀, 그러니까 3명, 4명으로 구분을 할게요. 그러면 7C3 곱하기 4C4고 여기에서는 인원수가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팩토리얼 같은 거 붙일 필요 없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셋, 넷은 갈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3명을 1명과 2명으로 갈라야 되죠. 1명과 2명. 여기서 뽑힌 3명을 1명과 2명으로 가르는 방법은 3C1 곱하기 2C2. 여전히 인원수는 다르기 때문에 팩토리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뽑힌 4명, 여기서 뽑힌 4명을 2명과 2명으로 다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C 곱하기 2C를 하는데 이번에는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빼먹지 마시고 2팩토리얼 분의 1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35가지가 되겠고 얘는 3가지가 되겠고 얘는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다 곱해서 답은 3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푸는 것이 정석이긴 한데 요거를 분할하지 않고도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대진표 문제에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단순한 질문에서는 이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우선 7개 팀이 있으니까 7개 팀을 7팩토리얼로 배열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팀이 자리를 바꿔도 되는 포인트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 있죠?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저기 위에도 저기 위에 여기도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준 포인트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를 뒤집어도 이 대진표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뒤집어도 똑같죠. 뭐 이렇게 한 팀 한 팀 있었으니까 뒤집어 봤자 대진표는 같은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좌우를 뒤집으면 이쪽은 한 팀, 이쪽은 두 팀이었는데 한 팀, 두 팀이었는데 이게 바뀌면 대진표의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도 되는 곳이 몇 곳인지를 찾는 거예요. 뒤집어도 되는 곳이 지금 요거 뒤집어도 되죠, 그죠? 여긴 뒤집으면 안 되죠. 이쪽은 3팀, 이쪽은 4팀이니까. 그럼 뒤집어도 되는 곳이 4곳이 있다면 얘를 2의 4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바로 우리는 31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물어봤을 때는 굳이 분할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풀면 좋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릴게요. 네, 893번 문제입니다. 자, 분할을 해서 하는 방법은 위에 892번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얘는 간단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팩토리얼 해준 다음에 자, 포인트들을 표시하시고 이 표시된 포인트 중에 뒤집어도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뒤집어도 되고요. 여기도 뒤집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한 팀, 두 팀이니까 뒤집으면 안 되겠죠? 여기도 한 팀, 두 팀이니까 뒤집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는 좌우, 얘를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세 팀과 세 팀이 있고 구조도 같지요? 그쵸? 그러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뒤집어도 괜찮다. 그렇다면 얘를 2의 3제곱으로 나눠보면 6팩토리얼 720을 8로 나누는 거니까요. 답은 9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894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진표를 단순히 작성하는 방법의 수가 아니라 조건이 조금 붙었는데 희종인의 반이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붙었죠. 그러니까 대진표를 잘 보시면 희종인의 반은 이쪽에 있는 이 4팀 중에 들어가면 안 되고 희종인의 반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할로 풀어보면 희종인의 반과 같은 그러니까 4팀, 2팀으로 먼저 분할을 하는 건데 희종인의 팀과 희종인의 반과 같은 반에 들어갈 반을 일단 하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6개의 반 중에 희종인의 반 하나 빼고 나머지 5개의 반 중에 한 반을 뽑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가 희종인의 반인데 여기서 뽑힌 한 반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A반, 1반이라고 할까요? 1반이 이렇게 들어가요. 희종인의 반이고 1반이 들어갔어요. 그럼 요렇게 이쪽은 완성이 된 거고 남은 4반이 있을 거죠. 뭐 2반, 3반, 4반, 5반이 있는데 4반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건데 그 4반을 2반, 2반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니까 자, 4반 중에 2반을 뽑고 다시 2반 중에 2반을 뽑고 여기 인원수 똑같은 조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5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6이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이 붙었으니까 답은 15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인데 이런 식으로 분할을 통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 문제도
자, 위에서 설명했던 방법 중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는 우선 여기 밑에다가 6개 팀을 쫙 이제 순서 배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조건이 희종인의 반이 무조건 요 자리에 오게 하라 라고 했으니까 먼저 희종인의 반을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럼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여기에 희종인의 반이 들어가기로 했다면 나머지 5개의 반을 여기다가 5개 쭉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5 팩토리얼로 일단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이후에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또 포인트들 표시하시고, 자, 이렇게 갈라지는 포인트들을 표시해보고, 갈라지는 포인트 중에 뒤집어도 괜찮은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괜찮죠? 얘는 안 되고요. 그쵸? 그래서 4개의 포인트가 뒤집어도 되니까 얘를 2의 4제곱으로 나눠보시면 똑같이 15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